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납 호두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녀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의 교활하고 자기애적인 여우가 울창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는 혼자 있는 것에 지쳤고 그녀는 이웃 학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크레이는 여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그를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가 그를 가장 친한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크레인은 이 초대에 기뻐했고 잠시 후 방문했습니다. 여우가 만든 수프는 매우 향긋했습니다. 식탁을 차린 후 큰 접시에 음식을 뿌렸다. 여우는 학을 식탁에 초대하고 즐겁게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은 그런 평평한 접시에서 그것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리를 접시에 두드리지 못하고 결국 배가 고팠습니다. 크레인은 여우가 그에게 매우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집의 손님이었고 그의 분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우는 수프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냈다. 학이 곧 떠날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믿지 않고 물었다. 학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크레인은 여우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가서 정중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미서는 제안에 매우 만족했고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 크레인은 자신과 여우를 위해 2개의 크고 좁은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이때 여우가 왔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학이 손님을 테이블로 초대했고 친구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우는 좁은 용기에서 먹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루미는 긴 부리로 편하게 먹었다. 그가 끝났을 때 그는 여우가 성공적으로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레인이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주전자가 너무 좁고 길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레인도 비슷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에게 접시가 너무 납작해서 배고픈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너무 부주의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리사는 사과했고 그런 접시에서 그가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레인은 그녀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들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님이 쉽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큰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우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는 그가 여우와 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크레인에게 주전자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여우가 자신의 교활함과 독창성을 선행에 사용하면 많은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여우와 학은 즐겁게 웃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크레인은 따뜻한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우는 지루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학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우는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숲의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았습니다.